네, 안녕하세요. 드가의 다큐멘터리 이야기의 드가입니다. 제가 경성 탐구 시리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원전 광장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컨텐츠를 못 만들었어요. 사실은 아마 그게 지연이 된 이유가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부터 이 경성 탐구를 시작해야 되는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냈어요. 결국에 첫 번째 얘기는 경성이라는 단어 이전에 우리가 서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과거에는 이제 한양 또는 한성부라고 불렀죠. 그 명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으로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원고를 안 쓰고 직접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자꾸 이야기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원고를 하나 써봤어요. 사실 경성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단어로 실제로 저희는 이 지역 서울을 옛날부터 한양이라고 불렀죠. 경성이라는 단어는 마치 서울의 옛 모습을 그리워한 듯한 그런 약간 뉘앙스를 담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처 식당들이 모던한 이름을 찾으면서 그 모던한 이름이 어떻게 보면 또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경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성술집, 경성한밥, 그 다음에 경성주막, 그 다음에 경성동산, 경성돈가스, 경성꽈배기, 경성커피, 경성다방, 경성야시장 많기도 해요.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가 경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시대적이나 시대를 포상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상호들마저도 경성이라는 단어를 마치 너무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치 경성이라는 단어는 지금 서울에 잃어버린 뭔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서울이 뭔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레토로한 분위기, 옛날의 과거의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자꾸 경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경성은 지금의 서울을 의미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서울의 광역화로 넓이는 지금보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서울의 1:1로 대응되는 도시가 바로 경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성이라는 이름을 지금의 서울에 붙인 것은 바로 일본 사람이었던 사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1910년에 대한제국을 한일병합조약 또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은 1910년 8월 20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사 이르는 합병조약입니다. 1914년 한반도 조선 땅에 지명들을 대폭 바꾸게 됩니다. 일종의 행정구역 대개편 조치였죠. 근데 이제 경성이라는 이름은 한일병합조약이 1910년 8월 20일에 조인되었는데 한 달 반도 안 된 10월 1일 날 조선 총독부 지방관제를 발표하면서 한성부였던 한양을 경기도에 편입시키게 되고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로 그런 개념에서 경성부로 한성부를 개칭을 하게 됩니다. 길다면 길지만 극히 짧은 한 달 만에 한성부 이름을 바꾼 것은 결국 조선적 대한제국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경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고심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사극에서 한양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조선시대 내내 실제 한양의 공식적인 명칭은 바로 한성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이라는 이름은 과연 뭘까요? 한양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오래 사용되었던 이 지역, 서울 지역의 명칭이었을 겁니다. 한양이란 바로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라고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변양자고 한강할 때 한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강에다가 변양자를 붙이면 무슨 뜻일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북쪽 지역, 그러니까 한양이라 그럴 때 한양이라 그러면 한강의 북쪽 지역을 의미한답니다. 바로 그 양자의 그 폐변 양자라는 게 결국 북쪽 지방을 쓸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한자로 보자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따지고 보면 이해가 돼요. 참고로 서울이라는 단어는 신라의 서울, 경주의 우리말인 서라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들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에 신라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도대체 서울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으며 한양이라는 오래된 이 지역의 지명은 또 누가 지은 걸까요? 서울은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수도를 뜻하는 우리말의 고어입니다. 다만 이 고어조차 유래는 있을 터인데 국어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알아보시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그건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자, 이 한양이라는 단어야말로 이 지역을 가장 오랫동안 표현한 단어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그 한양을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한양은 조선의 서울이다 이렇게 부르면, 아니면 조선의 서울은 어디냐? 그러면 한양이 되는 거죠. 왜? 그때까지 서울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였고, 그 서울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캐피탈, 수도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지금부터 하냐면요, 경성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조선의 또는 대한제국의 잔재, 좀 대한제국의 그 분위기나 대한제국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재빨리 지우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마치 레트로한 감성을 집어넣어서 서울이 잃어버린 어떤 과거의 어떤 향수 같은 것, 또는 과거의 어떤 좋은 점, 마치 좋은 점, 과거가 좋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단어를 찾아낼 때 그런 거지, 아무 명칭이나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경성이라는 단어 속에 마치 서울이 잃어버린 그 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열광해서 쓴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경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 지역의 범위라든지 서울 지역의 역사적으로 누구와 누가 어떻게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다시 또 빠져나가고 했는지, 삼국시대라든지 거전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려, 조선, 이 일대 시간 속에서 한양의 변천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경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조금 경각심 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경성 탐구에서 경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저희가 열광해서 과거에 대한 향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